안녕하세요. 본 영상은 MBC PD수첩 그리고 KBS 추정 60분의 부정선거 영상을 보고 만들게 된 영상입니다. 이 두 영상에서는 유권자가 사전투표 혹은 당일투표 선호 경향을 원래 갖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총선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대수의 법칙의 적용 조건은 무작위 표본 추출인데요. 이를 의미하는 것은 사전투표 그룹과 당일투표 그룹이 정당 지지 성향에 대해서 무작위로 나뉜다면 사전의 당별 득표율하고 당일의 당별 득표율이 유사해진다는 것입니다. 총선 케이스에서 무작위성의 의미는 유권자의 사전투표, 당일투표 선택 경향은 정당 지지 상황과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총선 데이터 가지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D수첩에서 나온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거든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부정선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일 투표랑 사전 투표 경향이 같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 두 집단이 같다고 하는 것 자체가 큰 가정이라 성립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20대 대선 같은 경우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상당수가 본투표에 투표를 했다. 그러니까 보수 성향은 본투표를 좋아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상당수는 사전투표로 지지했다. 그러니까 진보 성향 투표자는 사전투표를 좋아한다는 거죠. 이런 성향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집단이 아니다. 그러니까 추정 60분에 나온 이 교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대수의 법칙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전에 당별 득표율하고 당일의 당별 득표율이 같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등석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권자의 사전투표 경향성을 이 총선 데이터 가지고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20대, 21대, 22대 국회의원 선거 정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각각 2016년, 20년, 24년에 선거가 치러졌고 사전이랑 당일 투표 비율이 20대 때는 2대 8, 21대는 4대 6, 22대는 50대 50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1대로 가면서 사전투표율이 되게 크게 상승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역별 의석수는 253에서 4개 정도 되고요. 여기에 비례대표가 합쳐져서 300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20대 총선에서 사전투표가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선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개표 단위별로 검색을 해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자료 공간에 가보시면 개표 결과로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전국 파일이 한 번에 다운로드 되게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다운받으시면 전국 파일을 한꺼번에 다운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의 개표 단위에 대해서 파일을 열어보면 이렇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거소선상 투표, 관외 사전, 국외 무죄자, 그리고 관내 사전, 당일 투표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 맨 마지막에 잘못 투입된 투표 이렇게 해서 한 가지 항목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각 후보자별로 최종 득표수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투표 방식이 이렇게 5가지고 마지막에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까지 6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제 이걸 다 합쳐야 최종 득표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데이터 분석을 했었는데 저는 그때 이 4가지가 사전투표의 성격을 띈다고 생각해서 사전투표로 구분을 했고 이 2가지를 더해서 당일투표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야 2개를 더했을 때 최종 득표수랑 맞게 되어서 이렇게 구분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때 20대 총선에서는 부정선거 이슈가 없었고 21대랑 22대에서 부정선거 이슈가 있었는데 그 원인이 이제 253, 4개의 지역구 중에서
사전 투표에서 민주당이 80% 정도의 승리의 비율로 가져가면서 갑자기 사전 승리 비율이 크게 급상승하면서 이제 부정선거 이슈가 21대 총선 이후에 생겼던 것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때 20대 때도 사전 승리 비율이 민주당이 당일 승리 비율보다 높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되게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국에 대해서 분포도로 보면 다음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당별로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을 차이를 구해서 분포도를 그린 게 이 아래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로 나오면 당일 선호 경향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로 나오면 사전 투표 선호 경향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로 나오면 당일 투표 선호 경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21대, 22대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플러스 10% 정도로 이제 사전투표 선호 경향이 크게 발생을 한 거죠. 근데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20대 때도 이렇게 보시면 민주당하고 국힘당이 이때 21, 22대보다는 적은 수치이지만 사전투표 선호 경향과 당일 투표 선호 경향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를 디테일하게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유권자의 사전투표 경향성을 심층 분석을 했고 20대 총선 데이터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분석한 요약은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제가 분석한 당은 이렇게 총 5가지 당을 선택을 해서 분석을 했고, 기타 정당은 분석에서 제외를 했고, 무소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높은 득표율을 가진 후보로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석수가 이렇게 아래 표처럼 되는데, 특이점은 이때 안철수 의원이 창당했던 국민의당이 상당히 높은 득표율을 가지고 있었다. 이때 이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일 투표 제외 방식별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거든요. 그래서 관내 사전이 관외보다 한 2배 정도 높아요. 그러니까는 관내가 2면은 관내 사전이 1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국외 부재자랑 거소선상은 너무 작아서 2개 합쳐도 3% 정도밖에 안 돼서 그냥 무시를 했고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는 관내랑 관외인데 이 2가지를 나누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을 이렇게 크게 묶어서 분석을 해보았거든요.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을 수도권으로 묶었고, 그 다음에 요 충청도하고 대전, 세종을 중부권으로 묶었고, 전남, 전북, 광주를 호남권으로 묶었고, 그 다음에 여기를 영남권에다가 강원도까지 여기에 포함시켜서 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향성이 비슷해서 강원도를 영남권에 넣었고요. 제주도는 그냥 몇 석 안 되니까 그냥 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로 지역을 분류를 해서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으로 나눠서 분석을 했고 제주도는 그냥 제외하고 분석을 했다. 그래서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이제 관내 사전 빼기 당일하고 관외 사전 빼기 당일을 각각 나눠서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요게 1번, 요게 2번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도권부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게 관외 사전 득표율, 관내 사전 득표율, 당일 득표율이고요. 당별로. 그래서 보시면 관내 사전을 보면 관내 사전 빼기 당일 득표율을 하면은 거의 다 가운데에 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세 법칙이 또 적용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관외 사전을 보면 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만 민주당은 사전투표 경향, 국힘당은 당일투표 경향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관내에서는 이게 가운데다 모여 있어서 대세법칙이 적용되는 그 무작위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관외를 보면 관외가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지역도 봤어요. 중부권도 보니까 중부권은 이게 더 커요. 관외에서 거의 10% 가까이 사전투표, 당일투표 경향이 있고 관내도 약간 있지만 또 이건
되게 적어요. 모여 있어요, 가운데. 그리고 다음으로 영남지방. 영남지방을 보니까 영남지방도 중부권하고 비슷하게 거의 10% 정도로 관내사전에서만 이제 어떤 투표 경향이 보이고 관내는 그것보다 또 훨씬 적어요. 근데 관내가 2배가 더 많거든요, 관내보다. 그래서 원래 민주당 지지자가 사전투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면 관내에서 더 크게 나타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게 거꾸로 나타나요. 그리고 호남이 중요한데 이때 20대 총선에서 호남 같은 경우에 이 초록색이 국민의당인데 국민의당이 의석수를 거의 다 가져갔어요. 근데 민주당도 많이 득표를 얻었거든요. 근데 국민의당이 더 많이 얻었어가지고 이때 보면은 국민의당이 호남 지역 28석이거든요. 28석 중 23석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가져간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때 호남은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는 양당 체제니까 민주당, 국힘당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때 호남은 민주당, 국민의당이었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 근데 보시면 관내 사전이 정말 대수의 법칙이 어느 지역보다 호남 지역이 가장 잘 지켜져요. 거의 0점 몇 프로밖에 안 돼요. 보시면 완전 가운데 모여 있죠. 근데 관내를 보시면 특이점이 이제 민주당이 플러스 쪽으로 가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쪽이 국힘당이 아니라 국민의당이 마이너스 쪽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당일 투표 선호 경향이 있는 것처럼 나타나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볼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나라는 양당 체제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사전 투표에서 이 10% 증가를 하면은 나머지 10%가 거의 그 반대당에서 감소를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대 총선에서는 호남이 이제 국민의당이 그 양당이었어요. 그래서 국민의당에서 대부분 감소를 하는 거예요, 여기처럼. 그러니까 5.4%에서 대부분이 이제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게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당이다. 이게 특이점이다. 나머지 지역은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은 그 반대당이 국힘당이기 때문에 국힘당에서 대부분 많이 줄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전국으로 가보시면 이렇게 돼요. 전국으로 가보시면 관내는 거의 가운데 다 모여 있어요. 그리고 그 평균값도 되게 작아요. 2%가 안 돼요. 근데 관내를 보면은 이제 거의 7%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호남 지역이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평균값이 있긴 했지만 전국으로 보면은 호남 지역이 의석수가 23개밖에 안 돼가지고 253개 중에 그게 이제 많이 묻히고 전국으로 보면은 이제 민주당이 플러스 거의 7%, 국힘당이 마이너스 6.6% 정도 이렇게 사전투표 경향, 당일투표 경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걸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20대 총선에서 관내 사전투표는 대세 법칙이 대체적으로 지켜져요. 그리고 호남 지역은 아주 잘 지켜져요. 근데 이제 관내 사전투표를 보면은 민주당의 사전투표율이 증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에서는 그 카운터파트 당이 국힘당이어서 국힘당의 사전투표율이 많이 감소를 하고 호남권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국민의당이 카운터파트여서 국민의당의 사전투표율이 많이 감소를 해요. 그러니까는 민주당의 사전투표율이 관내에서 증가를 했어요. 20대 총선에서는. 근데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는 20대 총선에서 처음 도입이 됐거든요. 그리고 관내보다 2배가 많아요. 근데 민주당 투표자의 그런 사전투표 경향이 관내에서만 생긴다는 것이냐,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게 사전투표 경향이 민주당 투표자가 있었으면 관내에서 더 많이 발생했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거를 한 번 더 살펴봤어요. 보시면 이게 호남이 되게 중요한데 호남에서 20대 총선에서 이 국민의당을 투표했던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원래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에요. 원래 호남 분들이 이제 대부분 민주당을 찍으시잖아요. 한 8, 90% 정도. 그래서 이분들이 갑자기 뭐 보수 유권자였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전라도하고 광주에서 이 관내 사전은 당일이라고 비교했을 때 대수의 법칙이 정말로 칼같이 지켜져요. 근데 관내에서
이제 국민의힘은 오히려 가운데 있고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이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남 지역은 원래 대부분이 진보 성향 유권자예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민주당을 찍을 때는 사전투표 경향이 생기다가 국민의당을 찍을 때는 당일투표 선호 경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대부분 진보 성향 유권자인데 민주당 찍을 때만 사전투표가 하고 싶어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갑자기 국민의당을 찍으려고 하니까 당일투표가 하고 싶어지나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민주당 지지자 사전투표 경우가 그런 거 없다. 말이 안 된다. 이 호남의 20대 총선 데이터가 정말 그거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말씀하셨던 사전투표 경향 그런 거 없다. 그래서 이 추정 60분에 나온 서울대 박원호 교수님이 오류가 있다고 해서 부정선거인 것은 아니다. 부정선거라는 거는 누군가가 딱 결론을 짜놓고서 선거를 이쪽 방향으로 움직여야지 하고 표를 바꿔치기 한다거나 여러 가지 활동을 벌이는 게 부정선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부정선거가 아닌가요? 아니 민주당 지지자가 사전투표 선언한다면서요. 근데 왜 민주당 지지를 원래 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찍을 때는 사전투표하고 싶다가 왜 다른 당 찍으려고 하니까 당일투표가 하고 싶어지던데요. 말이 안 되잖아요, 교수님. 그리고 방송사 출구조사 이것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추정 60분하고 이제 MBC PD수첩에서 두 군데서 다 말하는 게 이제 개표 결과랑 출구조사 결과가 비슷하다. PD수첩에서 마찬가지로 이 개표 결과 이거랑 출구조사가 비슷하니까 이거 검증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정 20분에 어떤 분이 이제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출구조사는 투표 과정과 별개로 투표하고 나오는 사람에게 누굴 찍었냐고 물어봐가지고 응답한 결과로 예측치를 산출하는 게 출구조사다. 선관위는 이거랑 별개로 개표 결과를 산출을 한다. 그러니까 두 개가 별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별개로 따로따로 조사를 했는데 이게 같다는 것은 이 두 결과가 서로 맞다는 거를 검증해주고 있다. 과연 그럴까요? 제가 기사를 찾아봤는데 한국일보 기사예요. 한국일보 기사 2024년 기사인데 제목이 이래요. 사전투표 구멍의 출구조사 연신업방 이번 총선에 믿을 수 있을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전투표가 구멍이라는 거예요. 출구조사에. 그래서 사전투표가 왜 출구조사에 구멍이냐? 왜냐하면 사전투표는 출구조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시면 그러니까 그 구멍인 이유가 사전투표가 출구조사의 직접 대상이 아니라는 점 그게 주된 이유래요. 그러니까는 그럼 어떻게 출구조사를 산출을 하냐? 이 기사에 나와 있어요. 방송 3사와 KB는 사전투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선관위로부터 사전투표자의 지역, 성별, 연령대 등 통계 자료를 받아서 출구조사 표본에 대입해왔다. 그러니까 출구조사 결과가 순수한 출구조사 결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방송 3사 출구조사, 당일 투표 출구조사 결과에다가 사전투표로 보정을 하는데 사전투표 정보가 선관위에서 제공을 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분 말대로 별개로 산출하는 게 아니에요. 방송사 출구조사랑 선관위가 별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독립적이라고 볼 수 없고 서로 같아도 그게 검증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헌재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중대 위기 상황이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셨는데요. 저는 절대 인정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왜 그 중대 위기 상황을 본인들이 판단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봤을 때 민주당 지지자의 사전투표 경향 그런 거 없고요. 갑자기 21하고 22대에서 이제 사전투표 경향이 민주당 지지자가 크게 생긴 거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다. 정상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